한국에는 교수 갑질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눈물을 못 막는 엉터리 교원 소청 심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원 소청 심사 제도가 본 취지와는 얼마나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한양대학교 우영권 교수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해임 결정을 내렸지만 과연 해임될까요? 술접대도 요구하고 학생들에게 갑질을 했던 이런 교수의 해임 문제.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잊혀질 만하면 다시 복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제가 주장을 하느냐면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유교수를 성희롱케 했던 사건인데 이건 다른 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여교수가 떠나기 전에 총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대학 내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어렵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성희롱 사건의 A 교수를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원 소청 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부당 해임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A 교수는 경징계로 대체되고 복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일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자, 또 보도 안 된 유사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요. 술을 좋아하던 이 B 교수는 여학생, 동료 교수 부인 가리지 않고 술자리를 불러냈습니다. 갑질과 성희롱, 성추행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대부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자, B 교수는 다른 결격 사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학교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것이 교원 소청 심사 제도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도대체 교원 소청 심사 제도는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원 소청 심사 제도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 아주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징계가 부당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교원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피해 구제에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대부분이 전직 교장이나 교육청, 교육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수와 같은 직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끼리끼리 보호해주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한 다리만 건너면 얼마든지 로비해서 약한 징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용률이 비상식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인용률이란 것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아무리 중징계를 해도 일반 행정은 10에서 20인데 교원소청 심사 제도는 거의 50%, 최소 30에서 50.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청하면 다 거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해임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가 소청 심사에서 번복되거나 감경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학생, 피해자 보호보다는 교원 권리 중심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동안에 피해 학생에 대한 그런 고려, 이런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이라 이런 것들은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개가 비심사제도, 그러니까 비공개 심사 제도라는 것이죠. 교원 소청 심사 과정은 일체 비공개입니다. 학교 피해자, 학교나 피해자 혹은 학부모가 절차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낼 기회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격인 교원의 입장만 심사 과정에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받을 길이 없고 동료 교수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일방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내용보다 절차에 아주 집중합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의 내용보다 절차적 문제를 더 중시하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서 해임이나 혹은 파면이 됐는지 그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서 뒤집어 버립니다. 실질적 비위 내용보다는 서류상의 문제로 또 내부 인맥이나 로비를 활용해서 구제되는 그런 구조인데 법적 분쟁 이런 대학 내 성희롱 폭력 사건의 270건 중에서 90% 남성 교수가 가해자로 확인됐습니다. 남성 중심의 이런 일들이 남성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대학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보통 보면 부총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보직 교수들이 징계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피해자 중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학생 대표나 직원 대표나 예학생 대표를 추가해서 피해자나 혹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육부 소청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보다는 저는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더라도 사법부의 민의 형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피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 교육부가 불필요하게 이걸 저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개혁하려면 이런 정도는 하라는 것이죠. 지금 교원 출신 일색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외부 전문가로 좀 더 균형을 맞춰라. 외부 전문가라는 것은 학부모 단체라든가 시민단체, 학생 인권 전문가, 노동 전문가 같은 외부 인사를 50% 이상은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해야 됩니다. 교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 권리도 보장돼야 되는데요. 소청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학생, 동료의 의견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진술 기회를 공식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기 때문에 진술 기회를 공식화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용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말하자면 파면이나 해임이 부당하다고 인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왜 이렇게 인용할 수밖에 없는지 내용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 그 대학 그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학교 측에 통보해줘야 되는데 결과만 딱 통보해줍니다. 심사 결과를 공개 판결문 형태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심 과정도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감사 체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교육부가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되겠죠. 교수 갑질 뉴스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반교육 행태고 대한민국의 이 권위주의 문화와 고질적인 위계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자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대학 캠퍼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진짜 시대착오적입니다. 대학은 지식과 인격을 쌓는 공간입니다. 못된 권력이 보호받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죠.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고 가해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캠퍼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 여기까지.